자, 이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과고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입체시 하는 경우에 어떤 이 높고 낮음이 과장되어 보이는 정도를 과고감의 정의로서 내리고 있고요. 기선 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선 길이가 큰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입체시를 하게 되면 수령각이 커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감각보다 더 명료하고 고도감, 즉 비고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또 과고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과고감 이런 것들을 되게 느끼게 되는데 그걸 과고감이라고 하고, 과고감은 기선, 고도비가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선 길이가 좀 긴 경우에는 높게 보이고요. 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기선 길이가 짧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게 보이고, 또 초점거리 우리가 F가 길면 낮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F가 짧으면 좀 더 높게 보이고, 촬영 고도차가 낮은 촬영에서 보게 되면 지상의 높이가 더 높게 보이게 느껴지고요. 눈의 높이에 따라서 변화를 좀 보시면 눈의 높이가 약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게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눈을 옆으로 살짝 돌려서 보게 되면 눈에 따라서 약간 상이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과고감의 어떤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선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죠? 주점 기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높게 보이고, 그 다음에 비행 고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은 곳에서 높게 보이니까 여기죠. 비행 고도가 높으면 낮게 보이고, 즉 기선 고도비가 기선과 고도의 비율이잖아요. 얘가 높으면 당연히 값이 작아지겠죠. 낮게 보이는 거고, 얘가 높으면 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게 보이긴다는 얘기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초점거리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라고 그랬죠.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 주의해서 여러분들 익히도록 하십시오. 자, 기선 고도비는 공식으로 풀면 다한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비행 촬영 고도분의 기선의 길이의 비율로서 정의가 되죠. 우리가 기선 거리는 사진상에서 주점의 기선 길이죠. 이게 B0가 사진상에서의 주점 기선 길이, 사진 주점 기선 길이. 길이는 실제 지상에 대응하는 길이를 곱해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 축척의 분모수만큼 곱해줘야 되겠죠. 또 이 주점 기선 길이는, 사진사의 주점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크기 있죠. 크기를 올해 종중복도만큼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트는 또 종중복도가 될 거고요. 종중복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고, 이걸 다시 서술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축척 분모수는 어떻게 구했어? 축척 분모수는 F분의 H죠. 그죠? 이거의 역수가 우리의 축척이잖아요. 그죠? 역수로 하면은 H분의 F가 되니까. 자, 그래서 축척 분모수 대신에 F분의 H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초점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죠? 역승을 취하게 됐으니까요. 그죠? 달라질 거고, 또 기선 고도비가 크면 클수록 높게 보이겠죠. 그다음 기선 고도비가 작으면 낮게 보이고, 촬영 고도가 낮으면 높게 보인다라는 거, 이거를 공식으로도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입체 사진, 즉 입체 사진 측량을 이용할 수 있는 원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체 C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입체 C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형의 기복 또는 건물이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C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C차, 패럴렉스라고 불리는. 정의를 한번 잠깐 봅실까요? 한 쌍의 사진상에 있어서 동일한 점에 대한 상점, 사진상에서 찍히는 점이 연직 아래에서 만나야 되는 한 점에서 생기는 종횡의 시각적인 오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즉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어떤 특정 점이하고요, 오른쪽에서 찍히는 동일한 그 특정 점의 위치가 동일한 사진, 이제 한 위치에서 촬영이 됐으면 동일한 점이 찍히겠지만
여기서 찍힌 위치하고 여기서 찍힌 위치하고 서로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점의 위치가 서로 이렇게 한 사진에서는 요게 찍히고 또 한 사진에서는 요게를 찍혀갖고 실질적인 위치가 서로 차이가 되는데 이것들을 종방향에 대한 차이 이거를 종시차라고 얘기하고요. 횡방향에 대한 차이 이거를 횡시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횡시차와 종시차 이것들을 벡터도로 그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 두 지점의 차이의 값을 느끼게 되는데요. 요거를 시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차. 앞서 우리가 단사진 측량 같은 경우에 앞서 했던 부분에 기복변이라는 게 있었죠. 기복변에서도 보면은 건물이 누워 보였잖아요. 하나의 사진에서 보면은 주점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이 어떤 그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비고 때문에 누워 보이거나 퍼져 보이거나 그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되는데 주점에서부터 머리 떨어지면 머리 떨어질수록 좀 더 똑같은 높이라면 더 누워 보이게 되고 주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이라 높이가 더 높은 거일수록 더 높아 보이는 현상이 더 커지죠. 그래서 기복변이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이 기복변이 같은 경우에는 단한시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단한시는 단 하나의 눈, 즉 단 하나의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했을 때 단사진의 경우인 거고요. 시차의 발생은 양한시를 이용할 때, 즉 입체 사진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형의 높낮이와 기복들을 표현할 수 있는 원리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의 원리 아까 설명드린 건 똑같아요. 동일한 점이 상점이 찍히는 위치가 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좌측 사진하고 우측 사진에서 맺히는 위치가 서로 차이가 발생이 되죠. 좌측 사진에서 여기 찍혔던 점이 우측 사진에서는 좀 지나서 찍히게 되니까 여기 사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 사진에 대한 상점 위치의 차이, 즉 시차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차의 차이, 시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정 점에 대한 위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갖게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공선 조건과 곡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진에서 한 사진이 찍혔을 때 어떤 피사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진에서 찍혀야 되는 모든 상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얘가 어떻게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는 거는 다 동일한 선상에서 위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입체 사진이니까 얘한테 찍히는 것도 이렇게 찍히겠지. 찍히는 위치의 상에 시차가 발생되는데 그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위치해져야 된다는, 즉 렌즈가 가지고 있는 렌즈의 중심점과 대상이 되는 점과 사진의 상위 점이 하나의 일치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상을 찍을 때 어느 정도 엄밀하게 연직 사진으로 찍었으면 좋지만 사진의 경사가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 대한 위치가 이 촬영되는 각도의 흔들림에 의해서 좀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그것들을 회복을 먼저 시켜야 한다는 얘기지. 그거를 먼저 리커버리 해주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선상에서 사진 찍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공선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찍히는 면이 어떤 특정한 면상에서도 같은 동일한 평면상의 대상이 되는 점과 투영의 중심점이 서로 하나의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곡면 조건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공선 조건, 곡면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수식까지는 여러분 배울 필요 없고 나중에 혹시나 공간정보 분야 쪽으로 취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경력이 쌓여서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기술사라는 최고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요거는 다 공식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프로 방법. 여러분들 지금 주교재라는 거 따로 제시된 게 없잖아요. 이 강의 노트 쓰는 거 있는데 그거 말고 항공사진 측량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다양한 전공 서적들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기술사와 관련된 기술사 서적이 수험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거를 익혀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잘 나오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차의 원리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지점에 대한 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입체된 모델들을 만들어낼 때 내가 입체실을 만들 때 좌우와 우안에 대한 상에 맺히는 부분들에 대한 수렴각의 서로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시차에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상이 맺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사진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 눈의 원리처럼 바꿔주는 것이 시차의 를 이용을 해서 입체 사진 측량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과 같은 거죠. 왼쪽 사진에 한 부분이 있고 오른쪽 사진에 중첩된 사진이 있죠. 먼저 내가 촬영된 조건 내에 보면 어떤 이 왼쪽에 대한 사진 부분들이 겹쳤던 이렇게 이제 이만큼이 종중복이 된 부분이잖아요. 이만큼 뭐 보통 60% 쓴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중복된 부분들 보면 서로 겹치는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왼쪽의 사진은 보이는 사진의 어떤 주점 위치로부터 떨어져 있는 뭐 건물이 여기 있다 그런 건물의 위치에 대한 상의 구분과 이쪽 오른쪽 사진에 대한 주점 위치로부터 떨어진 상의 이 비고에 의해서 눕혀져 있는 그 크기들, 보통 보면 기복변이라고 하나의 사진으로 봤을 때 기복변을 입체로 했을 때는 입체된 모델들에 의해서 시차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 촬영 당시랑 동일한 조건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선 조건과 곡면 조건들을 일치시켜 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차에 의해서 입체된 형태들, 즉 기복이 높고 낮은 거, 대충 산으로 봐도 이렇게 산의 높이가 여기가 좀 높고 낮고 뭐 이런 것들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대상이 되는 기복의 값들을 그대로 물론 항공기의 높이와 카메라 사용에 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입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 정확도 내의 높이의 결과값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동일한 높이들을 같이 연결하거나 동일한 지점들을 높이를 표시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지도로서 그려지는 등고선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시차의 하나의 예인데요. 한 사진하고 한 사진이 뭐 지금 요게 지금 이쪽에 중심적으로 모이는 지점에 요거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 여러 방면에서 이 건물에 대한 입체 사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진을 촬영을 했었죠. 그 사진을 촬영한 하나의 어떤 한 특정점, 사진의 특정점이 나타나는 사진의 위치들은 서로 각기 다른 시차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시차들을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입체된 사진들을 만들어내게 될 텐데,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건물 앞에 빌딩 앞에 나와 있는 뭐 전봇대 같죠? 전봇대인지 전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히는 이 부분들을 요즘에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걸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프로세싱을 통해 갖고 다 입체된 모델들을 한꺼번에,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촬영됐을 때 촬영의 위치가, 사진이 전부 다 지금 위치 찍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연직으로 찍혀 있지 않죠. 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찍혀 있는 것처럼 약간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에 대한 촬영 당시에 이 드론이 날고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의 위치들을 각각의 동일한 선상에 위치할 수 있는 공선 조건들을 맞춰주고요. 그 공선 조건들을 다양한 수학식이 있거든요. 그 수학 모델 식으로 처리를 해서 오토 프로세싱을 시키면은 입체된 모델들로 만들어져서 계산이 됩니다. 이상의 시차에 대한 원리들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차 공식입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시험 문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제 비고 H를 가지고 있는 이 구름의 높이가 있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비고 H 가지고 있고 항공 촬영 고도가 H, 초점거리가 F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사진 면상에 이렇게 찍히는 면을 보면, 사진을 보면 어디 뭐 사진 이렇게 크게 있네. 크게 보면 주점 위치로부터 이 바닥면이 여기가 찍히겠죠, 사진에. 그죠? 그다음 정상 부위는 이렇게 눕혀갖고 찍히겠죠. 입체된 사진을 본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좀 더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면이 낮게 보이는 부분들, 이거를 기준면에 대한 시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부위잖아요. 이 산의 정상 부위로 찍혀서 눕혀져 있는 이 크기들을, 주점에서부터 크기를 정상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정상부의 시차와 기준면 시차의 이 차이가 우리가 시차차라고 해요. 시차차.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비례식으로 좀 풀면 이제 우리가 보통 비행고도, 요만큼 비행고도라고 돼 어떤 높이 비고 가지고 있는 H의 비율을 보면, 그죠? 사진상에서 봤을 때 정상 부위
정상 부위에 대한 시차 대 델타 P, 시차 차이만큼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겠죠. 요거를 정리해서 이항하면 이렇게 어떤 그 지점에 대한 높이 값은 뭐가 돼요? 정상 부위의 시차분의 그죠? 비행 고도의 비율에다가 이 시차 차이만큼 계산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상 시차라는 건 뭐와 뭐의 합이었어? 바닥면 있죠. 기준이 되는 여기가 이제 촬영 기준면이 되잖아요. 촬영 기준면 면이 되고요. 이 촬영 기준면에서부터 뭘 더했어? 촬영 기준면의 시차와 시차차를 더하면 우리가 정상 시차잖아요. 그죠? 그번에 또 비행 고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뭐 또 다르게 유도를 하면 다한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유도하는 곳이 읽어보면 간단하니까 비례식으로 푸는 거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린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이 어떤 굴뚝이 있을 때 이 굴뚝의 비고를 H라고 스몰 H라고 그러고요. 좀 떨어져 있는 요 부분들을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초점거리 대 또 P1과 P2를 사진상에서 떨어져 있는 거 여기서 이쪽 위치니까요. 이렇게 찍혔을 때 요거의 거리가고 요거의 거리가 서로 비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를 하면 D1은 라지 D1은 이만큼 라지 D2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이 두 개를 다 더했을 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떨어져 있는 요만큼 사진상에서의 정상 부위와 이 굴뚝의 정상과 굴뚝 밑면이 떨어져 있는 고기의 차이들 있죠. 요걸 시차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시차차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입체된 사진이니까 왼쪽 사진과 오른쪽 떨어져 있는 그 크기들을 이용할 게 시차차가 되고요. P1과 P2는 사진의 주점에서부터 두 지점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주점 기선 길이 값이 됩니다. 즉, 이 식 1로부터 이용을 해갖고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유도할 때 왜 이 값이 나오느냐? 요거와 요거의 관계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공식들이 몇 개가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시차차에서는. 그래서 이 주점 기선 길이 사진상의 길이를 대 시차차의 합분의 비행 고도와 시차차의 곱으로써 어떤 비고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값이 시차차가 되게 이 기선 길이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러면 얘가 무시할 정도 하면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얘를 무시해버리고 분모의 값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진상에서의 주점 기선 길이가 뭐 한 10cm 되는데 이 비고가 되게 이제 비고가 작으면 시차차도 되게 작아지겠죠. 거의 뭐 1층 건물이다. 뭐 아주 낮은 건물이다. 이래버리면 작은 값이 되겠죠. 물론 비행 고도가 낮게 나면 더 높게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작다 그러면 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간략 공식으로 비고를 구할 수 있는 시차 공식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공식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봉의 높이를 구하라. 봉의 높이 또는 비고를 구하라 그랬을 때 어떤 비고를 구하는 공식은 문제상에서 기준면의 시차가 얼마이다, 뭐 정상 시차가 얼마이다, 시차차가 안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기준면 시차와 정상 시차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면의 시차가 나왔다, 정상 시차 값 얼마다 이게 주어지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구나 하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 고도와 시차차 계산하는 방법이야. 기준면의 시차와 정상 시차에 대한 차이니까요. 아무래도 정상부가 높이에 따라서 멀리 퍼져 있을 테니까 주점에서도 멀어지면 멀리 위로 떨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 시차에서부터 기준면 시차들을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시차차를 계산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적용해 주면 되고, 대신 문제에서 뭐 기준면의 시차나 또는 이런 게 주어져 있는데 기준면의 시차 대신에 주점의 기선 길이 값이 주어져 있다. B sub 제로가 구워져 있다. 그럴 경우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즉, 얘 대신에 얘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시차차가 기준면의 시차보다 무시할 정도로 작다 라고 돼 있을 때, 무시할 작다 그런 말이 언급이 있을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시차차라는 부분들을 무시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부분들 잘 암기해 주시고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수식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촬영고도 6000m, 사진 1의 주점 기선 길이가 80mm고 사진 2의 주점의 기선 길이가 81mm이다. 시차차가 1mm일 때 그림자의 고조차는 몇 미터인가에 대한 것을 구하래요. 뭘까요? 자, 보면은 그죠? 지금 주점의 기선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사진 문제에서 보시지만 정상면에 시차가 없죠. 그죠? 기준면에 대한 시차도 안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거 쓰지 말란 얘기고, 두 번째 B0죠. B0. 주점 기선 길이가 서로 사진 1과 사진 2가 나왔으니까 두 사진이 엄밀한 연직 사진일 때는 주점 기선 길이는 두 사진의 주점의 기선 길이의 절반 값을 평균 값을 취하면 되겠죠. 그쵸? 그죠? 평균 값 취하니까 얼마예요? 80.5가 나오겠죠. 80.5mm. 그때 시차차가 1mm래요. 1mm래. 교수님, 여기다 그러면 델타 P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런 갈등이 생기죠. 그죠? 자, 촬영고도 6,000, 여기는 촬영고도 6,000m 되면 되는데, 지금 밀리미터 다니니까 여기 1000을 곱하는 거고,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문제상에서는 주점의 기선 길이가, 뭐 예를 들어 시차차가 주점의 기선 길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10분의 1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 10% 이하일 때. 그죠? 이하일 때. 보통, 지금 이 주점의 기선 길이가 서로 교하면 80.5mm가 되잖아요. 그죠? 5mm가 되는데, 이걸 10분의 1면 8.5mm, 8.05mm가 돼야 되죠. 이거보다 시차가 얼마예요? 1mm잖아요. 1mm. 얘가 훨씬 작죠. 그죠? 훨씬 작죠. 10%만 돼도 그보다 훨씬 작을 때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진에 나타난 건물의 정상에 대한 시차값이 16mm나 나타났다. 즉 정상 시차라니까 P sub A가 되겠죠. 건물의 기준 밑부분의 시차값은 15.96mm였다. 그러면 이건 PR이 되겠죠. 레퍼런스. 즉 PA와 PR이 주어졌으면 우리가 델타 P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뭘 쓰면 될까? 그렇죠. 첫 번째 봐있던 공식. 자, 이 건물의 높이는 기준면의 시차 더하기 시차차. 시차차는 정상 시차와 기준면에 대한 시차의 차이라고 그랬죠. 즉 정상 시차와 기준면에 대한 시차의 차이를 구하니까 이것이 델타 P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비행고도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시차차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15m.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전 여러 가지 볼게요. 평지를 촬영고도 1500m로 촬영한 연직 사진이 있습니다. 이 밀착 사진상에 있는 두 점 간의 시차를 측정한 결과 1mm였다. 두 점 간의 비고는 얼마인가? 카메라 화면 거리는 15cm. F죠. F고 화면의 크기 A는 스몰 A는 23x 23cm. 종중복은 60%이다. 좀 많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준면의 시차, 뭐 정상 시차 없으니까 일단은 주점의 기선 길이를 계산해야지. 사진상의 주점 기선 길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스몰 m을 빼면 되죠. 그죠? 축척의 본 모습만 안 곱하면 되지. 사진의 크기의 중복도만큼을 고려해서 빼주면 되죠. 0.23 곱하기 100분의 60을 1에서 빼주면 되니까 0.4만 곱하면 되겠지. 즉 주점 기선 길이는 0.092가 될 거고요. 즉 비고는 어떻게 돼? B0분의 H 비행고도 곱하기 델타 P가 되겠지. 델타 P는 뭐였어? 시차차 주어져 있잖아. 델타 P라고. 그래서 H는 어떻게 돼? 1500m. 그렇지? 곱하기 나누기 0.092 밀리미터잖아요. 미터잖아요. 미터니까 곱하기 고 사진 1이 되니까 0.001 해주면 16.3m가 나온다. 자, 60m 높이의 굴뚝을 촬영고도 3000m 높이에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고 그 사진의 주점 기선 길이가 10cm였다. 이 굴뚝의 시차차는 얼마인가? 이번에는 거꾸로 시차차를 구하래. 어떻게 써야 될까? 그지? 반대죠. 자, 여기에서 델타 P를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그런 갈등이 때리지. 즉 H는 B0분의 요걸 써야 될지 또는 H는
플러스 델타 B분의 H 곱하기 델타 P를 써야 될지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 시차차를 따라 얼마를 계산하라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얘는 빼줍니다. 즉 얘 채용 안 하고 얘를 채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델타 P는 역으로 갈 수 있죠. 이 공식을 이용하면 델타 P는 어떻게 돼? 스몰 h를 bn꼴로 나눠주고 b제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공식 넣어주면 우리가 2mm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1800m 상공, 즉 H란 얘기죠. 비행고도 1800m에서 워싱턴 DC를 촬영했대요. 한 쌍의 수직 사진을 얻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기념탑 꼭대기에 대한 X 추상 거리는 좌우측 영상에서 각각 10.97cm와 그 다음에 1.83cm 였다. 바닥 부분의 거리는 좌우측 영상에서 10.06cm와 1.7cm였다. 워싱턴 기념비의 높이는 얼마인가? 단 사진의 기선 길이는 8.35cm이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요 사진이 있고요. 우측에 사진이 있죠? 사진에서 보여주는 값이 이렇게 10.97과 1.83 주점에서부터 정상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복잡하죠? 자, 일단은 두 개 값들을 각각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서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이용을 해서 시차 차이들을 좀 계산해야 되겠죠. 즉 여기서는 PT라고 되어 있는데 기념비의 꼭대기 부분에 대한 시차와 바닥면에 대한 시차들을 계산합시다. 꼭대기에 대한 부분의 시차들은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이죠. 그죠? 그래서 꼭대기 부분에 대한 시차 부분들 정상 시차라고 해야 되겠죠. 9.14cm. 다음에 기념비의 바닥면에 대한 시차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닥면에 대한 시차, 바닥면 시차도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오겠죠. 입체된 사진에서 보면은 따라서 이 값이 앞에서 봤던 PA고 여기 PR이잖아요. 그래서 두 값의 차이가 뭐였어? 결국은 델타 P죠. 델타 P인 시차차가 나오겠죠. 그죠? 0.78cm 나오고요. 사진의 기선 길이가 8.35cm로 주어져 있고 따라서 1800m 곱하고 그죠? 자, 얘의 10%가 안 되죠. 그죠? 얘를 0.835cm 얘가 이상이었으면 공식이 델타 P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여기 델타 P가 들어가야 되는데 10%가 안 되니까 얘는 빼줘서 계산하게 됩니다.